퀀텀, 그다음에 웨이브, 아티스트, 포럼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가 오늘 14명이 참석 예상이신데 서로가 서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고 해서 첫 시간은 서로 소개하는 시간 좀 먼저 가질 텐데요. 지금 예상 시간은 이쪽으로 하세요. 이쪽으로 하세요. 한 분당 대략 한 5분 정도 잡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5분이니까 본인이 한 1분만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나눠드렸으니까 이거 보시고 본인 이름 말씀하시고 어떤 걸 하고 있다 또는 어떤 걸 관심 있다든지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임 포럼에서 본인이 기대하는 거라든지 알고 계신 거라든지 그런 내용을 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먼저 알아가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포럼에 다 포럼답게 지금 진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목적이 제가 카톡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미술협회에서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 그 인사말을 항상 얘기하고 모임의 취지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게 전 더 긴지 않겠다 상황이. 거꾸로 그러면 누가 포럼을 하나 봤더니 미술 작가들은 안 하시고 미술 사학과, 미학과 이분들은 포럼을 하세요. 포럼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이분들이 보통 뭐 학술대회 이런 걸 하시는데 실제 그 자리에는 미술 작가들은 거기에 어떤 그들의 담론의 대상, 객체가 되지만 주체되지 못해요. 주체되지 못하고 그렇게 모임들을 해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미술에 대한 비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비평을 들어야 될 작가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작가들이 주도로 해야 하는 모임이 필요한데 작가들은 자기 작품에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그 이상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작가분들대로 자기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비평을 있으면 비평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런 데에서 이제 비평을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맡게 되는데 그 비평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랑 상관없는 얘기를 한 4분의 3을 써요. 자기가 좀 혼자 자기만의 얘기를 쓰고 작가 얘기를 한 4분의 1만 쓰거든요. 그걸 비평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래서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어디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그 만약에 목적이 있는 포럼이라고 한다면 작가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작가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그런 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품이 반영되고 그런 부분들을 관객들한테 소개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저는 좋은 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나아갈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지금 시간은 그냥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쭉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 이름은 전부 다 아는 사람 저니까 제가 소개를 하면은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일어서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분 모기종 작가님인데요. 12번 서 있어요. 보시면서 모기종이라는 분에 대해서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왕이면 나오서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박기석 TV 유튜브 그래도 1000명이죠. 네. 구독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님하고 고은의 홍대미술대학원 동양학과 같이 이제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이고요. 사실은 이 양자 파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좀 해보고 그림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보여주시면 우리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일부러 작가분들 작품을 하나씩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보시라고 했는데요. 본인 작품 얘기를 하면 좀 더 말씀 트실 것 같아가지고 화면을 꺼야겠죠. 화면을 좀 드릴까요? 네, 저기 앞에 해주실래요? 네,
사실은 제가 이걸 이거는 작년에 그린 건데 14년도 작품인데 양자 파동을 의도하고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게 제 그림 중에서 좀 양자 파동이 좀 가깝다고 이렇게 아마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 원래는 이게 몽유도원도 신몽유도원 작품이고요. 몽유도원이라는 게 안견이 조선시대에 그렸던 건데 저는 이제 안견이 안견이 그렸던 그 안평대군은 그 왕족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게 이제 몽유도원인데 안견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권력을 잡고 권력을 또 추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형한테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마음으로 봤거든요. 첫째는 의식적으로는 이제 좀 권력을 취하고 또 그 왕족으로 해서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는 좀 추구를 했는데 꿈에 나타나는 몽유도원도는 꿈에 나타났던 그 몽유도원도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현실에서 좀 피해서 이제 이상향의 세계에 가서 좀 마음 편하게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하고 또 무의식에서 집착하는 마음 이런 거를 두 가지 이렇게 갈등하는 거를 해서 이제 현실 사회에 대입해서 이제 현대인들도 한쪽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좀 너무 살기가 힘들니까 그런 이상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또 내가 이렇게 막 내놓으려고 해도 또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돈에 집착하고 뭐 권력에 집착하고 이런 사랑에 집착하고 이런 마음이 항상 갈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몽유도원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양자 파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 파동이라는 게 우리 저희가 이해한 거는 우리 이제 우주 만물이 아주 작은 원자인데 그거보다 더 안에 들어가면 아주 점점 작아져서 이제 파동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식으로 많은 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작품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도 좀 해보고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규정 작가님은 홍익대학교 석사를 마치셨어요. 그거를 석사학위를 받으신 거고 동양화 전공하신 거고 저희가 이제 양자파동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동시에 토션장, 기 그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에도 양자파동을 저희 작품에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간도 오래됐죠. 근데 그분 작품하고 저희가 지금 나가려는 방향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저는 우리 안에서 토션장과 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담론화시킬 거고 그 작품에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할 거거든요. 좀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오규정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 동양화에서 보통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운 생동이잖아요. 기운이 생동하냐인데 이분 작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운 생동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우리 담론화시키고 더 연구화성 하고 싶은 대목은 기운이 그런 형상학적인 그런 이상학적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토션에 붙어있어 기운을 파악할 수가 있다면 자기 작품에 어떤 부분에 또 기운을 잡히고 어떤 부분은 좀 덜한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더 담론을 높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양자파동이라는 말은 사실 저도 이렇게 볼 때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용어 때문에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자기 작품에서 어떤 기운들이라든지 그런 생기 그런 말씀들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가 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목소리로 다시 한번 없고요. 저기 설명 잡으시니까 마지막에 그 중요한 얘기만 갖고 있어요. 그냥 마이크가 잡혔는데 좋은 찬스잖아. 이쪽으로 여기 이런 곳 이러세요. 이게 생각이 마지막에 하는 거 공인 이름하고 어떤 작품이라는 얘기만 한번 앞서겠습니다. 유튜브 나가는데 저는 그 모기종이고요. 이번에 그 홍대 동양화 석사 좀 합니다. 8월에.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신몽유도운동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안평대군의 그 의식과 무의식, 그러니까 그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권력이나 이렇게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꿈에서 이제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이상향으로 가고 싶은 게 저는 무의식이라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좀 저는 현대인들은 이제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하니까 욕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의식이 오히려 이걸 집착을 좀 내려놓고 편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다시 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그 양날감정을 화면에 담아서 이렇게 몽유도운다는 신몽유도운다는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기 순서 전에 신유진 박사님이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유진 박사님 먼저 좀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용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정리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신유진 박사님이 다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 교수님이 신유진 박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박사는 아닌데 제가 원래는 원래가 아니라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하다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공부를 이제 독일에서 했는데 건축 공부를 거기서 박사학위를 한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디플롬 인지니어라고 그러는데 디플롬 인지니어 아키텍트 공식 학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라고 그러면 다 박사가 아니까 그냥 다들 박사라고 그러는데 일일이 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지쳐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건축 공부를 했고 건축 공부 독일에서 했는데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독일 유학 가가지고 건축을 전공을 바꿔서 1학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1학년부터 해서 뭐 8년에 걸쳐서 이제 디플롬 엔지니어가 됐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 계속 한 30년 가르치다가 은퇴를 하기 전에 은퇴하고 뭐 살까? 뭐 하고 살까? 그걸 이제 생각하다가 제가 또 이제 옛날에 그 독일에 있을 때 발명하는 게 있어요. 그 건축 구조를 제가 이제 1학년 처음 들어갈 때 그 학교 과제에다 발명한 게 있는데 그래서 건축물의 보호와 기능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 새로운 방법인데 그걸로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는 거를 이걸 해보자 해서 하다가 이거를 뭘 하나 생각하되 작품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 생각을 하다가 이게 뭐 장사하는 것보다는 작가가 더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예술 작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이제 입체 작품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김영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건축은 사실 뭐 공부해야 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공부해야지
제대로 된 건축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게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작다는 거를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작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뭐 양자역학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흥미있게 공부했던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 김남우 교수님이 이제 그 펜들럼 이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종로미술협회 같이 회원이신데 인사예술마당이라고 매 주말마다 그 미술품 판매 이런 거 하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펜들럼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에서 이제 기를 측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거기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남우 교수님 이제 한참 그런 기와 뭐 양자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중인데 저하고는 근데 저도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옛날에 뭐 기 측정하고 이런 것도 다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저하고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향이 좀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자역학이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다 들어가고 보니까 모든 것이 파동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알고 있다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거든요. 다 쪼개고 다 들어가 보니까 그 양자라는 놈이 나왔는데 걔도 보니까 얘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단위가 됐는데 걔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다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양자역학이 알려지기 전에는 다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갈라졌었죠. 우리 둘이 한 몸이다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한 몸이고 뭐 그런 거지. 진짜로 우리가 한 몸이다. 이런 거는 많은 그 도통한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또 저기 동고밖에 거지하고 너하고 다른 몸이 아니다. 네가 거지고 거지가 너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다 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게 무슨 소린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거니까 우리가 입자는 서로 한 몸이 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너나 나눠지니까. 근데 우리가 다 파동이라고 그러면 파동은 다 섞이는 거잖아요. 그죠? 섞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섞이는 거라 연결되어 있구나는 거. 이게 너하고 내가 남이 아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다. 우주 만물이 다 우리가 하나다. 그러니까 다 내 몸인데 내 몸을 가지고 뭐 싸우고 뭐 전쟁도 지금 뭐 서로 잘 살겠다고 뭐 뺏고 뺏기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몸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가 이제 보편적인 그런 지식이 안 됐으니까 지금도 남인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럼 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술을 한다 그러면 보통 예술이 이제 무용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술은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그 기준이 이제 뭐 생활하는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의미에서 무용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뭐 사람들이 무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러면 뭐 예술을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 돈이 되는 거. 이거 가지고 뭐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쓸모가 있다 생각하고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진짜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술이 그렇게 실생활에서 뭐 돈을 벌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건 아닌데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없으면 또 이게 우리 삶이 정말 삭막해지고 뭐 재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예술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양자역학, 양자파동에서 이제 우주가 뭘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걸 아직 예술에서 가져다가 그거를 예술에 자기 작품에 녹여가지고 작품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아직 없더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거가 알려져서 우주가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전부 삼각관상이 전부 하나로 다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니까 이 하나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았는데 이것을 예술작품에다 어떻게 표현을 해서 정말 우리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서로가 다 남이다 생각했을 때와 너랑 나랑 진짜 우리는 하나다. 이거를 알고 있을 때는 생활하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걸 우리 작품에 녹여서 저 세상에 무용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런 예술 작품을 해보자. 여태까지 이제 미술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술은 가져다가 많이 썼는데, 뭐 디지털, 뭐 미디어 아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긴 하고 있죠. 그것이 우주의 근본을 찾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정신사를 가져다 쓴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파생돼 나온 기술, 그런 기술만 가져다 쓰고서 이것이 새로운 예술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근본을 우리가 알고 그런 근본 정신을 어떻게 예술에다 녹여서 정말 여태까지는 예술가들이 이걸 모르고 예술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는 예술은 이걸 모르고 하는 예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런 걸 해보자. 정말 우리가 인류에 유용한, 무용한 예술이 아니라 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마음들을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술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혹시 지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발표는 김진원 작가님 하시고 그다음 김학근 선생님 순서로 가겠습니다. 김진원 작가 먼저 좀 말씀 주세요. 김진원 작가님은 모려나 연극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 전공이고요. 그림을 서양화 전공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쓰니까 머리가 하얘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제 양자역학이랑 어쩌고 이론적인 것도 필요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것들 그런 것으로 짧게 얘기를 할게요. 서양화를 계속 유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풍경화 정물화를 그리면서 또 추상화를 그리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어느 날 이 생각이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붓을 놨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러죠? 작가들한테 오는 현타는 센 거고요. 약간
약간 그런 것도 오고 도대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거에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20대부터 그 이론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생활을 해가면서 느꼈거든요. 이 양자라는 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제가 좀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되게 촉이 좋아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민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물론 이런 얘기하면 무섭죠. 머리 부를까요? 무섭죠. 근데 예민한데 이거 내가 계속 유화 그리고 그런다고 내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내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하나도 안 즐거워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떡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학벌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집안이 뭐 금수저냐 이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거 머리카락 기른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건 나이밖에 없었어요. 나이.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제 머리카락을 딱 보면서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주변한테 물어봤죠. 지인들한테 다 반대했어요. 100% 반대. 저희 부모님들까지도 안 될 거라고. 이상한 짓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옆에서 난리쳤어요. 근데 뭐 안 되면 말지 뭐. 근데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물이 묻으면 이게 그림의 특성화된 게 아니라서 머리카락이 하는 역할이 아니죠. 그림 그리는 거. 이게 지 마음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모량화라는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 없어요. 제가 지어냈거든요. 계속 하고 실패하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줘야겠다. 털보자에 그러니까 이 땅을 이으렴 그림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중국의 그 최초로 이제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분은 이 먹으로 사용을 했고 자기 머리를 잘라서 붓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저는 이거 가발 아닙니다. 이거로 직접 저의 기운을 그림에다 담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양자 역학에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고 양자 역학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좋은 기운이 이 그림에 묻혀짐으로써 사람들이 저의 좋은 기운을 그 그림에 의해서 받게 됨으로써 왠지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고 풍요로울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은 그러니까 내 그림의 목표를 딱 정하게 되니까 그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름다우신 분 쳐다보니까 이제 뭐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론적인 것보다도 제가 정말 살아서 제가 겪었던 것들 이제 요새 와서는 맞아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약간 어떤 상태가 되버렸냐면 예술가들 특히 우리 같은 지인 미술가들이 저를 약간 보는 게 관점? 쟤는 머리카락으로 그리는 거 좀 이상해 이런 거에 제가 처음에 상처를 좀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했어요. 그냥 그래 난 관종이야 그냥 내 길을 달렸다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김남효 작가님을 처음에 뵀어요. 근데 처음에 뵀는데 백종원 씨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그래서 백종원 씨가 여기 웬일이지? 했는데 이상하게 처음 딱 봤을 때 목소리가 어머니 같은 거예요. 저의 마음이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죠. 주파수가 연결이 됐는데 근데 그런데 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처음 뵀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인연이라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김남효 작가님이 이런 데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저 혼자 외톨이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또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합하니까 제가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가 이제 갑자기 우리 모두 백주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고 싶은 백주가 된 기분이에요, 솔직하게.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신유진 이사장님도 그런데 관심 있게 절대 안 생기셨어요. 처음에 듣는데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 끼리끼리라는 말을 그때 많이 느꼈고, 저는 요새 자꾸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이론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어요. 그 낭자 예술에 대한 어떤 주파수나 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미리 와. 그는 교과서에서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좋은 일이 요새 계속 일어나고, 물론 인생은 세옹지마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요새 너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게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힘으로. 그리고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이게 아니라 뭐가 있구나. 깨고 깨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의 어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길었죠? 마이크를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학대 작가님, 김학대 선생님은 서양어 작가 중에서는 아트 경매도 진행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사실 알고 계세요. 같이 저희가 보따리 좀 열어주시면. 저는 뭐 특별히 기피하는 건 없어요. 그냥 매사에 좀 이렇게 약간 정도 관심이 있다는 할까,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업을 글을 그리기 시작한 지는 한 4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저 언덕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왔어요. 그럼 저 언덕나무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제 원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언덕나무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보였고, 지구가 보이다 보니까 이제 우주가 보이는 거죠. 우주가 보이는데 저기 안드로메다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양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대성에 딱 맞잖아요.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도 얘기했고, 또 양자의 얽힘.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화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양자의 얽힘이 형성이 되어 같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연결돼서 가령 이제 세계적으로 검증이 좀 돼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 지구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저기 화성에 똑같은 물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잡아뜨렸을 때 동시에 그게 쓰러집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우주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뒤에서 가다가 내가 좌측으로 가야지 생각을 무연 중에 하는데 그 사람도 이상하게 좌측으로 오고 우측으로 가야지 되면 또 우측으로 와서 그 물질이 들어붙어요. 이상하게 그게 방해를 하거든.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이 좀 더 진화를 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로봇이 돼가잖아요. 너무 과학이 발달돼서. 그러면 로봇이 생기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돼 있고, 또 지배를 당한다면 우리 인간은 멸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멸종이 되면 저 안드로메다나 끝없는 우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로봇이 돼야 되고, 로봇이 되고 나면 또 그것이 더 과학이 발전이 되면 물질화돼서 물의 형성이 갖춰지게 되고, 물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를 풍하는 그 전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스타게이트 같은 거 많이 보면 뭐 갑자기 저쪽에 다른 뭐 어디 행성으로 휙 날아가잖아요. 그것이 그러다가 다른 우주를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분해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시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분해시켜서 그쪽으로 가면, 근데 정신성까지는 옮기지 못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엉뚱한 생각이 좀 많은데, 그리고 이제 그림을 2015년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뭐 내 그림만 그림인가, 다른 작가들 작품도 오히려 좀 소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작품을 조금 소장을 했는데,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힘들고 굉장히 몸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 그림들은 그런 에너지가 풍겨져 나오는 그림들과 함께 뭉쳐나 버려요. 너는 이쪽으로 가서 있어. 너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이 마주보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뭉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좋은 작품, 그야말로 꼭 그거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제가 박사들의 작품을 이제 소장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미술대학 석박사라는 박사 작품도 소장하게 되는데, 그런 작품이 저에게 자꾸 와요. 그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그런 게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과학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해보죠. 인간이 변화되는 과정, 이건 필연적으로다가 저의 생각이에요. 변화되는 과정으로 어디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물이 돼서 이제 가야만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쪽에 가서는 다시 인간의 형상화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멀리 가기 위해서는. 근데 다른 거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까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